네, 오늘의 사건 큐브 속 사건 큐브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큐브는 어떻게라는 키워드 가지고 왔습니다. 예, 가혹 행위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철인 3종 고 최숙현 선수의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습니다. 관련자들을 처벌해달라고 하는 국민청원에 수만 명이 동의를 했고요. 다른 피해자들도 감독과 팀 닥터를 고소할 계획입니다. 최 선수의 억울한 죽음에 국민적인 분노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손정혜 변호사 이어서 함께해 주실 거고요.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이 최숙현 선수의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이 교수께서 전망하시기에는 앞으로의 파장을 좀 어떻게 예상하세요? 글쎄, 지금 이 사건이 사실은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이 최 선수가 자그마치 여러 군데 지금 여러 군데가 포함되어 있는데 6차례 정도를 SOS를 쳤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전에도 폭행이 너무 심하다. 이제 이게 좀 어떻게든 구제가 안 되느냐 하고서는 이제 일단은 이 선수가 원래는 경주시에 소속돼 있었다고 해요. 예. 그래서 경주시에다가 일단 2월 달에 문제 제기를 했었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인권위에다 진정을 하려고 하다가 그것을 취하하고서는 경찰에다가 신고를 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고소가 진행이 되고 있었던 와중이었고요. 예. 그리고는 그 와중에 이제 대한체육회에도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예. 대한체육회에 있는 스포츠 인권센터에다가 4월 8일 날 문제 제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예, 예. 그리고는 이제 철인 3종 경기에 이제 선수였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철인 3종 협회에도 문제 제기를 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거의 한 4개월여 정도를 각종 단체에다 문제 제기를 했다. 예. 내용은 뭐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독과 팀 닥터 그리고는 선배 선수 2명이 이 이제 후배 선수들을 훈련이라는 명목 아래 너무 심하게 폭행을 하고 더군다나 이제 성적인 괴롭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든 좀 구제를 해달라 이런 이제 문제였는데. 어디에서도 제대로 빨리 움직이지를 못해서 결국은 피해자 가해자가 한 조직 내에서 있다 보니 이게 이제 어떻게 중단이 안 된 채 결국에는 이 선수가 어떻게 되느냐 경주시에서 부산시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결국엔 견디지 못한 이유가 아마도 있었을 것 같은데 예. 소속을 변경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그리고는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바로 전날 도저히 참지 못해서 인권위에다가 진정까지 넣고서는 참지 못하여 결국은 지금 이제 저렇게 유언을 남기고 억울함을 풀어달라 이런 이제 이야기를 남기고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요. 이 이제 이야기를 듣고 이 피해자가 1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2명의 피해자가 그러면 이제 최 선수의 뜻을 따라서 지금부터 우리가 이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는지 예. 문제 제기를 하겠다. 지금 이런 입장인 겁니다. 예.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 최 선수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좀 들어달라는 움직임을 많이 보였는데 이게 스포츠 인권과 관련해서는 비단 이 사태뿐만 아니라 기존에도 반복됐던 적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왜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고 보시고 왜 이런 일이 반복된다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이제 스포츠 선수의 육성의 제도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거의 이제 스포츠 선수 그것도 이제 지자체 단위에 또는 국가대표로 이제 선발이 되기 위해서는 그들의 갇힌 세상에서 그 아주 위계가 타이트합니다. 상하 구조가 분명하게 있고 그 안에서 무리를 일으키지 않고 견뎌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능력도 입증받아야 되지만 조직 문화에 굉장히 순응을 해야 이게 그래서 이제 국가대표까지 갈 수가 있다 보니까 선수들이 일부 문제가 있어도 호소를 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년도에 지금 이제 대한체육회 스포츠 인권센터를 발족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아시다시피 심석희 선수의 이제 그 조재범 코치에 의한 성폭행 사건 그것 때문에 결국은 문제가 돼서 이제 스포츠 인권센터가 등장을 했는데 문제는 그 인권센터에도 지금 이 선수는 호소를 진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이제 해결이 안 되고 피해자가 오히려 팀을 옮겨야 되는 상황이 전개되다 보니까 그럼 피해자 보호는
왜 안 해주냐. 더군다나 예. 가해자는 뭐 근무처에 그대로 근무를 하게 내버려 둔 채 이게 뭐 어떤 종류의 이제 조치를 취한 것이냐. 사실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도대체 조치를 어떻게 했길래 예. 피해자가 떠나고 가해자는 그 조직 안에 그대로 남아 있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예. 그 부분을 앞으로는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예. 지금 이제 경찰도 왜 사건을 그럼 빨리 처리를 안 해줬는지. 그러니까 인권센터는 인권센터대로 사건을 접수는 해놓고 경찰에서 처리하는 걸 기다리고 경찰은 경찰대로 빨리 처리를 안 한 채 이제 검찰로 송치만 그냥 해버리고 우리의 책임은 다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예. 문제는 피해자 보호가 안 된 거예요. 조치가 빨리 개입이 안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극단적인 이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예. 이 사건 안쪽으로 들어가서 세부적으로 저희가 보면 감독과 팀 닥터 얘기는 저희가 처음에 했습니다. 근데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고요. 선배 선수 2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짚어봐야 될 일이고, 그리고 이 최 선수의 전 소속팀, 아까 이제 교수께서 설명해 주신 경주시입니다. 경주시 체육회에서는 이제 해당 감독을 직무에서 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행을 주도한 의혹을 받고 있는 팀 닥터, 또 가담한 의혹을 받고 있는 선수들은 그때 징계에서 빠졌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하던가요? 일단 팀 닥터의 신분 자체가 이 경주시의 그 체육회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고 단순히 감독이 개인적으로 고용계약을 맺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 단순한 고용계약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징계라는 것은 고용계약을 해지하는 것 이외에는 체육회에서 할 수 있는 징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근데 현재 팀 닥터는 소재 파악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일각의 지금 주장들은 경북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어서 오히려 예. 감독보다 감독보다 제한적으로 군림을 하면서 이렇게 선수들의 인권을 유린하거나 폭행을 해왔다라는 지금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면 예. 경주시 체육회에서 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 지금 의사 면허도 없고 물리치료사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팀 닥터의 위치로서 고용을 하는 것이 적합한가의 문제가 있고 예. 그럼 이렇게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선수들을 관리했을 때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는지에 대해서 또 이것을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예. 이 체육회는 이것을 방기했다는 측면이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 나아가서는 이 사건을 접수했던 인권이든 경찰이든 모두 다 하나같이 예. 중대 사건으로 분류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 폭력 사건으로 봤기 때문에 신속한 수사나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초기 단계에 이 사람들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징계 절차가 늦어져서 예. 선수가 고립된 상황이 아니었을까라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고요. 예. 심지어는 나를 괴롭혔던 선수들이 멀쩡히 선수 활동을 같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본인이 조직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받은 걸로 보입니다. 예, 참 체육계에 이걸 민낯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팀 닥터는 사실상 권한이 감독 이상으로 휘둘렀다고 그러고요. 심리치료 해준다고 하면서 돈까지 받았다고 일단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내용도 좀 저희가 좀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부터가 제일 중요한데요. 물론 좀 뒤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진실규명을 위해서 무엇을 좀 들여다봐야 되겠는가? 이수준 교수님,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일단은 증거 확보로 보입니다. 지금 이제 꽤 오랜 기간 동안 이 사건을 이제 경주시 체육회에서 은폐를 했던 걸로 보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상당 부분 이제 뭐 가해자들로 추정되는 자들이 갖고 있는 증거들은 많이 훼손이 됐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그러면은 지금 이 이제 문제를 발고한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 친구하고 그리고는 예. 지금 2명의 피해자가 더 있다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최양과 지금 이제 나머지 그 동료 2명과 서로 간에 어떤 의사소통이 있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료가 결국에는 확보가 되면 지금 어떤 경위를 통해 가지고 지금 이 사건이 자그마치 4개월 이상을 이리저리 기관만 옮겨 다니면서 결국은 은폐가 되기에 이르렀는지 예. 하는 것들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라는 의미에서 지금 문체부 차관이 과거에 국가대표였던 최윤희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최윤희 차관에게 지금 최 선수의 사태에 대해서 조사를 하라. 그래서 특별조사단을 지금 구성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최 선수의 아버지가 대구지검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딱 한 달 전입니다. 6월 2일이네요. 오늘이 7월 3일이니까 딱 정확하게 한 달 전인데요. 사건이 대구지검으로 넘어갔는데 뭐 마찬가지로 경찰 수사와 유사하게 별 진전이 없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도 참 답답한데요.
진실은 규명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들여다봐야 될 텐데 앞으로의 검찰 수사를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손정희 변호사님? 가장 중요한 건 신속한 수사였는데 신속한 수사에 대해서는 좀 늦은 감이 있죠. 더군다나 선수가 죽음에 이르고야 나서야 신속한 수사를 한다고 해서 좀 뒤늦은 감은 있지만 철저하게 그 자료를 수집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인이 주장했던 것이 구속영장 신청 안 되느냐. 예. 그리고 휴대전화에 있는 증거가 있을 것이니 그것을 압수수색해달라. 그렇게 지속적으로 경찰한테 요구했는데 한 번도 들어주지 않고 그럴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반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 강제적인 수사 기법을 모두 다 동원해서 혹여라도 있을 수 있는 지금도 증인을 회유하고 할 수 있거든요. 예. 피해자, 추가 피해자도 발견을 해야 될 것이고요. 또 디지털 증거라든가 여러 가지 증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 가능성에 철저하게 대비해서 그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이제 이런 대목에서 이게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근데 본인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고 나서 돌아가시면 이런 부분을 규명하기가 사실상 수사를 하는 분들 입장에서 매우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려움도 분명히 있겠죠. 한계는 분명히 있을 수 예. 있습니다. 우리 과거에 경비원이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에서도 그 여러 가지 그 음성이 녹음되어 있고 이런 자료로 처벌하고 구속되어 있는 지금 상황이라고 한다면 예. 이 최 선수 같은 경우도 다수의 지금 녹취록이 보관되어 있고요. 예. 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선수들이 증언하겠다. 우리도 피해자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주변 증인들이 철저하게 수사를 협조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야 제2의 제3자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주변 동료들 내가 불이익받을까 봐 참지 마시고 예. 본 것이 있다면 목격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제보하셔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예. 어제 청와대에서도 이와 관련된 메시지가 나왔죠. 스포츠 인권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지시사항도 나왔고 정치권도 대책 마련에 지금 강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만 항상 이런 사건이 터지고 나면 많은 국민들께서 일정 부분 물음표를 답니다. 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바뀔 수 있을까? 또 바뀌게 될까? 과연?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방지책을 만들고 나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는 것도 또한 현실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뭐냐. 위계 구조가 굉장히 분명하고 윗사람들이 아랫사람들의 생사 여탈권을 쥔 더군다나 이제 배타적인 조직은 사실은 그게 어떤 조직이든지 간에 부패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의 감시가 너무나 필요한데 그런데 문제는 보니까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운동선수를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대한체육회에다가 스포츠 인권센터를 두었더라고요. 그런데 이 스포츠 인권센터가 그 이제 결국은 피해자를 예. 보호하겠다고 마련을 했는데 왜 대한체육회에다가 뒀는지 전 그 대목이 약간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예, 예. 왜냐하면 이 이제 은폐가 되어 왔던 이제 이유 물론 뭐 명확하게 여기가 이제 은폐의 그 주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으나 예. 사실은 그 위에 지위가 높은 분들은 사실 대한체육회에도 종사를 하고 계시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자신의 이제 뭐 어떤 비위 같은 것들을 스스로 까발리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는 조직은 외부에 두는 것이 아무래도 훨씬 더 이제 그 내부에 있는 피해자들을 도움을 주기가 훨씬 더 좋습니다. 예, 예. 감시도 훨씬 더 용이하고 모니터링을 해도 훨씬 더 객관적으로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조직상의 특이성을 좀 극복을 해주셔야 지금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그야말로 위에 이제 어떤 적폐에 의해 가지고 이게 폭력이 사실 적폐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행에 의해 가지고 희생되는 일을 이제는 더 이상 막아야 되는데 예. 그러려면 내부적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렵다. 이런 전제를 일단 수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제3의 기관에서 중립적으로 개입을 해야 될 필요성이 그것도 조속하게 예. 일단은 이제 뭐 자격정지든 뭐든 가해자들은 일단은 피해자들에게 접근을 못하게 일단 만들어 놓고 예. 그것이 곧 유죄를 입증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접근은 안 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수사 절차를 진행하거나 또는 뭐 그런 이제 인권센터가 있으면 조사를 철저히 하면 되는 것인데 예. 문제는 피해자 보호가 우선이 아니고 유무죄를 가리겠다고 결국은 너무 시간을 끄는 게 이게 결국은 피해가 이제 피해로 이어지는 이런 이유가 사실 되는 거죠 지금. 네, 또 다른 아픔이고 또 다른 고통을 겪지 않게 대통령도 이거와 관련해서 지시를 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손정혜 변호사와 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